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권 인사의 비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사로 기록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워낙 잦은 이런 어이없는 황당한 판결이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지만 전 국민이 1년여 넘게 주목해온 사건을 이렇게 무죄 판결하는 일도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최소한 유죄로 선고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판결이 날 줄 알았습니다.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기자들은 협박을 하면서 취재를 해도 된다는 권한을 인정해 준 셈인데요. 이게 과연 옳은 판결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결문 말미에 무죄를 선고하지만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한 줄의 문구는 역사로 기록될 판결문에 판사의 면책 사유를 끼워 넣은 듯한 황당함마저 보여줬는데요. 이 판결이 이상한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공소장을 엉성하게 작성해 기소했거나 판사가 처음부터 봐줄 요량으로 법리를 검토해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데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필건 부장검사와 홍창우 부장판사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기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 행위로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언론인들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 판결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상황을 러데리언 호선의 주홍 글씨에서 간통죄를 나타내는 A라는 주홍 글씨가 이글거리는 사진을 곁들여 꽁트 하나를 풍자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모해 위증 교사를 위해 수감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기자로 낙인 찍은 셈인데요. 그러면서 무죄 이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질문, 검찰이 증거로 뭘 냈고 뭘 감췄는데? 답변, 알게 뭐야? 주땡땡이 다 알아서 한댔어. 여기서 주땡땡은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애당초 맞춤형 기소에 맞춤형 판결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고 기고만장이라며 이동재는 뭐하다가 노트북과 핸드폰을 디가우징했나? 한동훈도 당당하게 핸드폰을 열어봐라. 무죄든 유죄든 수용자를 겁박해 또 다른 제3자를 엮으려 했던 것이 잘한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는 유시민 씨를 모해하기 위해 수감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채널A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엉터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는 신공이 있듯 엉터리 공소장으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신공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김두일 작가는 무엇보다 한동훈 스마트폰을 열어야 제대로 된 수사인데 한동훈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 이 얼마나 코미디스러운가라며 일단 이동재가 직접 언급한 한동훈의 모해이증 교사에 대해 직접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의 휴대폰을 열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의 판도라 상자인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열지 않은 채 서둘러 급조해낸 맞춤형 기소의 맞춤형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인데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에 이은 또 하나의 어록이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협박 취재를 했지만 불법이 아니다. 풀리지 않는 한동훈의 휴대폰은 놔둔 채 왜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삼의사 있잖아. 민주당의 삼의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뒤끝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얘기에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올 때 그거를 제대로 받아쳐야죠. 그래야 국회의원이지. 저는 뭐 사적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께서 그 사적 영역에 대해서 스캔들 문제를 물었어요. 이 점도 다른 당의 후보, 다른 당에서도 지금 정조준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위트 있게 넘어가실까. 이렇게 봤는데 위트가 아닌 바지 발언으로 이야기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트 아닌 바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 민망한 일이 돼버렸고, 이게 이런 식의 태도, 위트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정색을 하고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은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임기 내에 50조, 25조로 4만 원, 50조로 8만 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이재명 임기 내에 후보께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 없습니다.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고요. 저는 임기 내에 한다는 얘기 기록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재정 558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세 감면분 그다음에 그 세출 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 50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예요. 본인은 못하실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곡 그것과 정비 아마 관련해서 후보께서는 못하셨을 거예요. 100년 동안 기본소득 하시자는 얘기를 그럼 뭐 하려고 벌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6일 대선 공약으로 남녀평등 군 복무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녀 기초군사훈련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한마디로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인데요.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날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여성층으로부터 2.9%의 극히 낮은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그는 이날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지지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 0%, 국힘당 7.2%, 정의당 11.1%, 국민의당 2.8%, 열린민주당 0% 등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0%의 지지율로 사실상 지지를 하지 않는 반면 정의당, 국힘당,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높은 지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펙트럼상으로만 보면 범민주 진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실상은 외부 세력들이라는 거죠. 이는 역선택이 의심되는 결과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요컨대 박 의원의 정체성이나 색깔이 민주당 지지층과는 맞지 않는 대신 오히려 근래 수구 쪽으로 눈에 띄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정의당이나 수구 정치 세력에 더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기도 한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용진은 어느 당 후보가 더 어울릴까라는 비아냥 섞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몹시 궁금한데요. 박용진은 어느 당에 어울릴까요? 참 재미있는 캐릭터죠. 좌우를 종횡무진 크로스오버하는 하이브리드 기회주의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용진 의원의 노림수는 대선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뽕에 취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 작디 작은 지지율을 보며 꿈을 꾸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는 평생을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는 인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맞을 텐데요. 이 또한 잘 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말이죠. 그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3선, 4선, 5선 쭉 해먹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렇게 되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